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까지 말씀드렸던 어떻게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한 그런 세부 내용으로서 내가 가입한 펀드의 운영 현황 파악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가입한 그 펀드에서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종목들을 자주 사고 파는가, 또한 어떤 종목들을 사는가, 펀드의 철학은 어떠한 것들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자기 본인이 펀드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또 가입을 하시기 전이나 후에 대부분 다 내가 가입한 펀드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마 관심이 없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셔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느끼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영상이나 이전 영상에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DB형에서 DC형으로 가입해서 펀드에 가입되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성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투자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러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고 또 개인연금 같은 거를 이제 들기 전에 제 노후 준비용으로 이런 펀드를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펀드에 대한 그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 현황 같은 것들을 확인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방법들을 공유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포탈에서요 전자금융공시라고 이렇게 치시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느냐고 펀드 공시 검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금융 다트는 다른 사이트고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펀드 공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펀드 공시를 눌러보시고 그러면 이제 펀드 공시 검색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펀드 공시 검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펀드 공시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이렇게 펀드에 대한 것들을 공시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고서 전체를 누르시면 내가 어떤 보고서를 볼지에 대한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이 보고서에서 원화 기준 영업 보고서를 선택하셔가지고 선택 완료를 누르신 후에 펀드명은 궁금하신 펀드 회사의 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메리츠나 에셋플러스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간단하게 메리츠 자산운용으로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메리츠로 설정을 하고요. 보통 이제 한 9개월 정도 넉넉하게 검색을 누르시면 보통 이런 영업보고서는 매달 발행되진 않고요. 분기별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3, 6, 9, 12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2018년 12월, 3월, 2019년 같은 경우는 6월까지 그렇게 펀드 운용 영업 보고서가 나와 있게 됩니다. 가장 최근 거를 보기 위해서 2019년 6월 30일 것을 한번 조회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게 되면 이정복 이름 저 같은 경우는 메리츠 자산 대표의 존니님의 이제 원래 이름이 이정복 선생님인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친숙한 이름인데요. 대표이사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펀드 선택을 가셔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펀드들 중에서 제가 이제 자기가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그런 펀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과 이런 것들을 아셔가지고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 증권
투자 신탁 요걸 주식 요 항목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선택을 여기서 이 주식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 주식에서 하시고 보고서 선택이라는 항목에 가셔서 여기 운용 현황에서 이제 플러스를 눌러보면 이제 저희는 세부 종목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 현황, 유가 증권 내용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펀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펀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의 그 수량이랑 취득가액, 시가평가액, 장부평가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기별 데이터를 가지고 이 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 좀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라는 항목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장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뭐 바탕화면에 세부 현황 유가증권 내용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이걸 엑셀 파일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미리 예전에 다운받아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메리츠 자산운용 여기 지금 메리츠 코리아 증권 모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그냥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전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해서 임의로 하나 이제 받아가지고 한 건데요. 아까 제가 그 펀드 공시 거기서 받았던 대로 종목명과 유가증권 종목, 수량, 취득가액, 시가평가액, 장부평가액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시가평가액과 장부평가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이제 9월이 아마 2015년 9월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펀드를 2년 전에 2017년 정도 16년 정도에 가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가입을 하기 전에 뭐 한 2015년 6년 뭐 이 정도의 한 1, 2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수량과 취득가액, 시가평가액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 종목들도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가 수량이랑 취득가액을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가평가액은 이거 차이는 뭐냐면 이제 취득가액은 내가 이제 이 CJ 대한통운이라는 주식을 산 금액이죠. 이거에 샀는데 시가평가액은 지금 실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한 5억 9천억치를 샀는 9천만 원치를 샀는데 지금 이게 올라가지고 6억 4천만 원 정도인 거죠. 뭐 3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2억 7천인데 뭐 2억 2천만 원이면 손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엑셀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취득가액을 만약에 이런 여기 앞에 수량으로 이렇게 수량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우리가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CJ 대한통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취득하게 됐는지 그 펀드의 대략적인 매수 단가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좋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는을 해가지고 취득가액 여기 컬럼을 나눠서 이렇게 나눠 보시고 이게 뭐 셀서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숫자 같은 경우는 좀 1의 자리를 그냥 소수 자리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18만 2천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시면 뭐 같은 수식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000단 제약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는 4만 1,000원이고 뭐 SK하이닉스는 진짜 이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수식이 보면은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뭐 SK하이닉스 지금 뭐 10만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또 이걸 가입한 이후에는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보고 이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많이 수익을 난 거겠죠.
반면에 뭐 CJ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지금 이건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알는데 이런 거 손해를 더 많이 봤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 2017년 6월, 2017년 3월, 그러니까 2017년 3월과 6월의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컬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3월에는 수량이 몇 개였는데 6월에는 어떻고 2017년 3월에 평단가는 얼마였고 2017년 6월에 평단가는 얼마였고 비중까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 펀드 내에 이제 2017년 3월에서의 비중이 어떻고 2017년 6월에서의 비중이 어땠다 이런 것들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모레 GU 같은 경우 2017년 3월에는 수량이 일시 100, 1000만, 5만 6천 주였는데 5만 4천 주로 줄었죠. 그래서 이제 평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비중 같은 경우도 1.59%에서 1.52%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대상 같은 경우는 6만 8천 주가 있었다가 이제 2017년 6월에는 다 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운영 현황을 뭐 이제 한 1년이나 이런 것들을 동안을 이렇게 한번 관리를 해본 겁니다. 정말 어떻게 사고 파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예를 들어서 종근당 홀딩스는 팔았는데 왜 이걸 도대체 판 건지 이해가 안 간다든가 뭐 개인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 스몰갭 펀드네요. 제가 가입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처럼 한번 실제로 메리츠 코리아 존니 대표님이 뭐 말씀은 항상 뭐 자기네들은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라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본 거고요. 뭐 그거 말고도 SF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조금 더 잘 돼 있네요. 수량 2016년 10월이 12월이겠죠? 12월 때 2017년 3월, 2017년 6월, 2017년 12월 때 이렇게 수량 변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량이 이렇게 변동되고 그때마다 평단이 이렇게 되고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의 뭐 이제 느낌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정말로 진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뭐 SF플러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없어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제가 추가되면은 여기다 이제 새로 3월이나 6월이나 12월에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됐다고 해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펀드를 운영하시면 정말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SF 플러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신형자산 운영이라든가 신형자산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열어보면 이게 지금 신형자산 운영이거든요. 마라톤 증권 뭐 이것도 2017년 3월부터 이렇게 쭉 해본 겁니다. 정말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나 종목들도 하나하나 좀 내가 납득할 만한 종목들을 사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본 거죠. 본 거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뭐 한국투자밸류 뭐 이런 것들도 뭐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9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리츠 코리아 이제 스몰갭 증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숨기기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메리츠 코리아 이제 스몰갭 펀드도 예를 들어서 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잘하는 펀드라고 생각이 든다. 근데 이제 SF 플러스 같은 경우도 잘하는 펀드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종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아까 지금 바꿨던 스몰갭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몰갭이라는 이런 데다 이렇게 해놓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A랑 이 두 가지 여기가 지금 이제 스몰갭이 보유한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SF 플러스 종목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식이었는지,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중복되는 종목들을 지금 표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오랜만에 해봐서 정확하게 지금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수식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펀드도 보유하고 있고 이 펀드도 공통으로 같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표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두 가지 펀드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뭐 좀 좋은, 만약에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펀드를 제가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진 펀드를 만약에 할 수 있고, 그런 펀드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조건부 서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가서, 이제 아마 세규칙에 가서 이 두 가지 컬럼을 톡한 다음에 세규칙으로 가서, 여기 보면 중복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해서 선택한 범위에 있는 다음 값의 이제 중복일 경우에는 서식으로, 이제 셀 서식으로 채우기로 노란색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채워라 라고 확인을 누르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종근당 홀딩스 여기 있는데 여기도 있죠. 그래서 아모레 GU 같은 경우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펀드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과연 어떤 종목들을 이제 펀드들이 우리 기관이나 사람들이 좋게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너무 주관식적인 문제여가지고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다 사고 있으면 뭐 아무래도 좋게 보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혹시 뭐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2년 전, 3년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가입을 할 때 좀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펀드 매니저나 펀드 뭐 대표님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 중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펀드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펀드를 가입을 하실 때 뭐 이런 사항들을 기초적으로 뭐 귀찮다고 여기지 마시고, 뭐 집이나 하다못해 자동차를 살 때도 여러 가지 카페나 이웃들 의견들도 들어보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지금 하시는 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뭐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아무리 이거 뭐 못하고 그러셔도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뭐 이걸 이렇게 제가 이거 만들 때 이거 혹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잠시만요. 이렇게 만들 때 2017년 12월, 3월, 6월, 12월 이런 걸 이렇게 만들 때 일일이 하나씩 갖다 친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제 다 칩니까? 이렇게 엑셀에 뭐 훌륭한 VLOOKUP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그냥 드래그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혹시나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엑셀이나 이런 책들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뭐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도 설명을 잘 해주니까요. 하실 수 있고, 정말 뭐 모르시겠다 하면 뭐 이 영상 밑에 댓글에 하는 것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번 뭐 겸사겸사 해서 최근 걸로 만약에 뭐 펀드나 이런 것도 해달라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해서 한번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언제까지 뭐 남의 그런 거 손에 의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좀 해서 이런 것들도 직접 해봐야 진짜 이런 종목들을 사고 파는구나. 아니 또는 또 얘네는 진짜 뭐 그냥 너무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심으로써
투자하는데 좀 확신을 갖고 펀드에 가입하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